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은 이제 이론 수업이니까 논술 쓰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국정원 논술에서 필요한 어떤 능력이라든지 쓰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쓰기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거죠. 우리가 논술, 흔히들 이제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논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이치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논술에서 필요한 가장 큰 능력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뭡니까?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거죠.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거고, 이 종합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한 논리적 사고력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논리적 사고력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우리가 흔히들 종합적 사고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두 가지죠. 종합적 사고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는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종합적 사고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귀납적 추정과 그 다음에 연역적 추론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우리는 종합적 사고력이 생기는 거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내가 쓰기를 해야지만이 우리는 논리적 사고까지 생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요 논리적 사고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뒤에 가서 얘기를 하고요. 뒤에 가서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연역적 추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을 연역적 추론이다라고 얘기를 왜 이거는 귀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추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귀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귀납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흔히들 귀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대부분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것은 귀납은 경험주의적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경험주의적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경험에 의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지. 경험에 의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경험에 의한 신뢰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했을 때 그런 거예요. 귀납에 의한 신뢰다라고 경험에 의한 신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마리까지, 만약에 100조를 봤는데 1000마리까지 희더라는 거지. 그럼 1001마리째의 100조는 무슨 색깔일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흰색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흰색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사실은 1001마리째 블랙스완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1000마리째까지 본 것에 대한 신뢰를 하는 거지. 또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일은 태양이 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내일은 태양이 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지구의 메커니즘과 태양의 메커니즘을 신뢰하고 있는 귀납적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부분 우리가 추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술에서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례를 이렇게 쫙 깔아놓고요. 사례들을 막 깔아놓고, 그래서 결론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논술은 아니에요. 항상. 왜 좋은 논술이 아니냐면은 사례만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느냐면, 난 사례를 신뢰한다. 그래서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고적 영역에서는 사례 분석들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연역적 추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는 이거를 논리라고 얘기를 해요. 연역적 추론을 우리는 논리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종합적 사고력은 기본적으로 요 두 개가 같이 플러스가 되어 있어야 종합적 사고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위에 논리적 사고력을 쓰기로 얘기를 한다면 연역적 글쓰기라는 것이 우리는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연역적 글쓰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연역적 글쓰기가 되는 거고,
실제로는 사고도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연역적 추론의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연역적 추론의 방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요. 논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우리는 결론부터 도출해야 돼요. 결론부터. 제일 먼저. 결론부터 도출을 딱 해내야 돼요. 이 결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을 이제 결론이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말 그대로 내가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을게요. 통일에 대해서 예를 들어봅시다. 통일. 아까 우리 통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통일 딱 나오면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귀납적으로는 어떻게 역사를 살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연역적으로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면요. 통일은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통일은 될 수 있을까 또는 되지 않을까에 대한 문제. 이거부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선택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통일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안 될까에 대한 문제. 자, 이 결론은 O든 X든 정답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뭐가 이 결론을 보장해주기 위한 전제를 정말 잘 깔아야 되는 거야. 우리는 전제를 정말 잘 깔아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 통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구체적이라서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해볼까? 이 추상적인 것도 전제를 깔면은 되게 구체화가 되거든요. 전제를 깔면 굉장히 구체화가 돼요. 예를 들자면 63빌딩은 높아요, 높지 않아요? 오케이. 자, 63빌딩은 높다라는 63빌딩은 우리가 높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63빌딩은 높다라는 결론은 내렸죠. 그러면 이제 높은 걸 증명해야죠. 높은 걸 증명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높다의 기준은 무엇이냐라는 거야. 또는 높다라는 것의 정의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높다라는 것의 정의는 뭐예요?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네. 이거 응용하면 되게 재밌는 것들 얘기 많이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두 개는요 정말 중요해요. 이 두 개는 논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가치관을 얘기를 했을 때 너의 가치관은 뭐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나의 가치관은 뭐지? 우리가 너의 가치관은 뭐야? 라고 얘기하면 선뜻 우리가 대답 못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뜻 대답 못 하니까 내 가치관은 뭘까? 찾다 보면 시간이 다가.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흔히들 얘기했을 때 가치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있죠. 이 가치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뭐가 딱 나오는 거예요. 가치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가치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구체화 작업을 통해서만 개념을 정립시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은 나는 뭘 중요하게 생각하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귀납적 방법을 먼저 써야 되겠죠. 내가 중요한 것들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내가 살아온 인생을 쭉 나열해서 일반 의지를 뽑아내는 거예요. 일반 의지를 뽑아내면 결론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하다 보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제 얘기를 하면은 저는 살아오다 보니까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막 하고 있더라는 거야. 인간 중심적인 생각들을 막 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나에게 중요한 것은 인간이 중심이다가 나에게는 결론이야. 그러면 이거를 이제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해요.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그러면은 내가 인간이 중심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인간이 중심임을 증명해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인간이 중심이 어떤 중심을 정의하는 거죠. 인간이 중심됨을 정의하는 거죠. 그러면 인간은 문명을 가지고 공통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또 문명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 단위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란 문명을 만들고 사회 단위를 만들어낸다. 뇌는 주체적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인간을 정의하는 거야. 인간을 정의하는 거야. 인간이 뭔데?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인간을 정의하는 거야. 인간이 중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어가 뭐야? 인간이잖아요. 그럼 인간을 정의하는 거지. 그럼 인간이란 문명을 가지고 있고 사회 단위를 만들면서 사회 단위를 만드는 주체적인 동물이다라고 내가 정의를 내려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거를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인퍼런스 하는 거예요. 사례를 들어가면서 인간이 그래서 중심이다가 나올 수 있도록 사례를 들어주는 거. 행위.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연역적 추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만 쉬었다가 요 부분을 조금 더 얘기를 드릴게요. 얘기를 드리면서 하도록 할게요. 조금 쉬었다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